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팟캐스트 제작단에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라디오 대본 쓰기와 스피치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개인 팟캐스트를 좀 더 재미있게 하려면 콜라보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콜라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남편과 같이 해보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달 같이 하기에 서로 부담스러워 이번 달은 원래대로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 번의 시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더위와 씨름을 하다 보니 작년에 길고 지루했던 여름이 새삼 떠오릅니다. 한낮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할 때면 집 근처 대형 교회에서 낮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밀린 사진을 정리하고 남편 회갑기념 동영상도 만들면서 더위를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여름을 맞이하니 어김없이 교회로 발을 옮기게 되네요. 집 근처에 중고서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푹신한 소파가 있는 백화점 휴게실도 있지만 제 발길은 나도 모르게 널찍한 교회 쉼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 교회 신자도 아니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집 근처에 쉼터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어 좋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교회에서 책을 읽다 집에 들어오니 더위가 한풀 꺾여 있더라고요. 더울 땐 집안일 하기도 힘들고 내가 정지되는 느낌이에요. 그럴 땐 모든 걸 뒤로 미룬 채 일단 읽고 싶은 책을 들고 시원한 곳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갑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지만 제 경우는 여름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데는 고양시에 이사와서 알게 된 소설교실 문우들 덕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아람느리 소설교실에 처음 갔는데 수업 방식이 각자 쓴 소설을 같이 읽고 서로 평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저같이 소설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2%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독서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죠. 요즘은 7명이 하고 있답니다. 그곳에서 기성작가의 작품도 읽고 책 소개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책 읽는 재미에 빠져 제 소설 쓰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2번 독서 모임을 하는데 오래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는 많이 친근해졌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 형성도 있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낯선 도시에 이사와 종교단체도 아니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을 확장해 나가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고양시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이런저런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번 달 초에는 고양 포럼에 초대된 김은 소설가와 정지영 감독님을 만나러 동구청에 갔고 지난주는 버티고 서점에서 장강명 소설가와 함께하는 소설 낭독회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작가가 쓴 금음이란 소설을 직접 읽는 시간이었어요. 장강명 소설가의 글은 이 시대의 이야기를 쉽게 읽혀지게 쓰지만 읽고 나면 뭔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어서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했고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어요. 아마 제 사이들과 비슷한 세대라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여럿이 함께 낭독회에 참석하니 젊은 세대 틈에 용기 있게 합류했지 저 혼자라면 저녁 시간이라 안 되겠다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버티고 서점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서점이지만 이런저런 문학 모임을 가끔 해서 알게 되었어요. 서점에서 생맥주를 팔아 모임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뒤풀이로 서점 밖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생맥주를 한 모금 마셨더니 한여름밤의 더위도 잊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유럽의 어떤 살롱 문화도 부럽지 않답니다. 제 친구들이 저더러 일산 홍보대사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 도시의 문화를 만끽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하면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남성 문우들이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좋고 그래서 더 편하게 수년간 독서 모임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엇보다 내 남편의 든든한 지원과 신뢰가 있으니 이런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겠죠? 버티고 서점 가는 날 골목에 주차가 어려울까봐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하니 남편은 덥다고 서점까지 차를 태워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른 문우의 남편이 데리러 와서 덕분에 저도 집에 편하게 왔어요. 60이 넘어 배우자의 지원을 받으며 학생처럼 열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 큰돈 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한 달에 2번 하는 독서 모임 하는 날이라 아침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1925년에 태어난 미국 언론가 러셀 베이커의 자서전 성장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한 인간의 생을 돌아보면서 그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을 더듬어 보면서 2시간을 훌쩍 보냈습니다. 내가 일산에 살지 않았다면 이런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고양시는 주변에 자연이 많아 더욱 좋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러셀이 살아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개인의 삶이 모아져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발산 자락에 있는 카페에서 숲과 나무를 바라보며 독서 토론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10,000원씩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차를 마시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헤어집니다. 가끔 등단을 하셨거나 글쓰기로 상금을 받았거나 손주가 탄생해서 기쁜 날이면 한턱씩 쏘시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 쉼터에 들러 읽던 책을 마저 읽다 집으로 돌아오니 나에게는 여름이 오히려 청고마비의 계절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을 생각하니 피천득님이 쓰신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라는 시 기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 순간 하고 있는 행동이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더위에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순간 피천득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뇌,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 구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